오늘의 공모주, 오늘은 참가번호 26번 이삭엔지니어링과 27번 해성TPC가 맞붙었습니다. 청약일과 상장일이 동일하게 예정되면서 나름 4월의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업의 사업 분야를 보면 이삭엔지니어링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해성TPC는 승강기와 로봇용 감속기 분야입니다. 이삭엔지니어링은 특례 상장이 아닌 일반 상장 케이스이며 해성TPC의 경우 현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케이스인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4월 12일에서 4월 13일까지로 동일합니다. 결정적으로 4월 21일 같은 날 상장 일정이 잡히면서 두 기업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일정뿐만 아니라 두 기업의 공모가 밴드 또한 똑같아서 흥미롭게 생각했는데 확정 공모가에서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삭엔지니어링은 공모가 밴드 상단인 11,500원으로 확정한 반면 해성TPC는 공모가 밴드 상단보다 13% 올린 13,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공모 규모는 이삭엔지니어링이 242억, 공모가 기준 시총은 약 900억 수준이며 해성TPC는 공모 규모 130억, 시총은 600억 수준으로 둘 다 소형 공모주에 해당하지만 해성TPC가 상대적으로 더 작고 가볍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구주 매출 없이 신주로만 100% 발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정 방식은 두 기업 모두 균등 50%, 비례 50% 보정 방식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삭엔지니어링의 투자 설명서에는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주관사인 신한금융투자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균등 배정이 50% 이상이기는 하나 50%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주식은 추첨을 통해 한 주 배정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한도의 경우 이삭엔지니어링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모든 고객 약 3억 수준까지 청약 가능하고 해성TPC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최저등급인 온라인 기준으로는 4,000주 즉 2,600만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 등급에 따라 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고 일정 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약 수수료가 건당 2,000원 부과되니 균등만 노리고 청약하신다면 이 부분도 꼭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대결의 상장일 관전 포인트는 상장일 동시 시초가 더블과 동시 따상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성TPC가 공모가를 올렸고 두 기업이 같은 날 상장한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 같지만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공모주뿐인 인기 좋은 소형 공모주라는 점에서 저는 시초가가 더블을 기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두 기업의 최종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에 따라 동시 따상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업로드했던 콘텐츠 중 유통 가능 주식이 공모주뿐일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의 후반에서도 데이터가 보내는 신호를 통해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엔지니어링은 이름만 들으면 토스트가 생각나지만 토스트가 아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입니다. 제조산업의 자동화 솔루션 공급을 시작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팩토리 및 산업용 IoT 플랫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반도체와 철강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스마트 팩토리를 모든 제조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신규 사업군 다양화를 위해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공공부문까지 프로젝트 참여로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성TPC는 기계장비 부품인 감속기 전문 기업입니다. 감속기는 모터의 회전수를 감소시켜 속도를 제어하고 출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계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부품입니다. 해성TPC는 현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부문 감속기가 주력 제품이며 매출 비중은 80%대, 국내 시장 점유율은 7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용 감속기를 개발함으로써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일본 회사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로봇용 감속기 시장에 도전 중인 국내 유일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기업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삭엔지니어링의 경우 스마트 팩토리 테마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며 높은 진입 장벽과 이미 구축된 솔루션의 변경이 어렵다는 사업 특수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레퍼런스가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2차 전지 설비 투자 확대로 인해 전방산업 호황에 따른 수혜가 전망됩니다. 주요 고객사는 SK하이닉스,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 등으로 SK그룹사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기업으로는 특히 지멘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멘스의 소프트웨어를 기업별로 커스터마이징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고객사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사의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성 TPC의 경우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후 뜨거웠던 소부장 테마를 가지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에는 제조용 로봇이 필수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테마와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봇용 감속기를 양산하고 납품까지 성공한 국내 유일 업체이며, 로봇용 감속기 분야에서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함으로써 2022년 1% 수준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2026년에 5%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의 경우 2020년에는 매출 448억에 영업이익 53억을 기록하는 등 이익 규모는 크지 않지만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 1분기 수주잔고가 250억인 점으로 보아 올해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해성 TPC의 경우 아직까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적자폭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며 올해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두 기업의 리스크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삭 엔지니어링은 공모가 산정 시 비교 기업의 규모와 사업 구조, PER 편차가 큰 편이었기 때문에 적정 공모가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 시 적용된 PER은 25배 수준이지만 가장 최근 상장한 동종 기업인 M2I의 PER이 현재 16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성 TPC의 경우 2015년부터 약 2년간 법정 관리를 받으며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던 과거 이력이 있으며, 지금은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재무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투자 역량과 영업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현재 로봇용 감속기 시장에서 독점적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과 경쟁하여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모주 오디션에서 심사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은 어떤 평가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성 TPC는 1500대 1이 넘는 매우 높은 경쟁률이고, 이삭 엔지니어링 또한 1400대 1이 넘기 때문에 이삭 엔지니어링의 공모 규모가 더 큰 점을 감안하면 두 기업의 기관 경쟁률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기업은 공모가 밴드도 동일했는데 비슷한 수준의 수요 예측 결과였음에도 해성 TPC는 공모가를 밴드 상단보다 1,500원을 올려 13,000원으로 확정하여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홀딩한 이삭 엔지니어링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삭 엔지니어링이 착한 공모가가 된 것 같습니다. 두 기업 모두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으로 신청한 건수가 가격 미제 시 포함 100%로 내용적인 면에서도 완벽한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평가 등급은 모두 S를 부여합니다. 공모주 한 잔이 상장일 옥석을 가리기 위해 간단한 지표로 평가하는 방법인 옥석 진단에서도 두 기업은 장외 시세를 제외하고 모두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했으며,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공모주뿐일 때 부여하는 가산점까지 1점씩 부여한 결과 이삭 엔지니어링은 총점 9점, 해성 TPC는 총점 7점이 나왔습니다. 평가 등급으로는 이삭 엔지니어링의 S등급, 해성 TPC의 A등급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공모가의 적정 수준에서도 두 기업 모두 공모가 한 잔이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정한 공모가와 10% 이내의 차이를 보여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평가 등급 A를 부여했습니다. 심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이삭 엔지니어링은 최고 등급인 S등급, 해성 TPC는 A+ 등급으로 청약 라운드에 동반 진출합니다. 구독자 심사위원 분들의 평가에서도 S등급과 A등급의 상위 등급으로 평가한 비율을 보면 이삭 엔지니어링이 25%, 해성 TPC가 16%로 해성보다는 이삭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닉네임 윤정환TV님은 이삭 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랜만에 공모주라 경쟁률이 높을 것 같네요. 이삭 줍는 심정으로 청약하신다며 공모주 방학이 길었음에도 여전히 녹슬지 않은 심사평 센스를 뽐내주셨습니다. 닉네임 이카로스님은 근질근질했는데 계약이 이렇게나 반가울 수가 있나요? 기분만으로 치면 분노의 풀청약이지만 영상을 기다려주신다는 감사한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아마도 공모주 계약 기념으로 풀청약 하실 것 같네요. 반면 닉네임 하워드 파크님은 해성 TPC에 대해 한투라 수수료 있고 전과도 안 좋고 밴드 상단 초과라 패스하신다는 의견을 주셨고, 닉네임 CN님도 한국 투자는 수수료 2,000원 때문에 한 주도 못 받으면 오히려 손실이라며 경계하시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닉네임 김인수님은 입장료 내야 하는 가족들은 4,000주씩 해서 한 주라도 받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공모주 가장으로서
이번에는 그 부분이 제일 고민입니다. 오늘도 심사평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데이터가 보내는 신호를 통해 두 종목이 상장일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두 종목은 기관 경쟁률이 높으면서 공모 규모가 작은 소형 공모주이고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공모주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3개년간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공모주뿐이면서 기관 경쟁률이 300대 1 이상, 공모 규모가 260억 이하이고 구주 매출이 없는 종목의 시초가 평균 수익률은 무려 91.7%, 8개 종목 중 6개 종목이 시초가 더블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초가 더블에 성공한 6개의 종목은 모두 장중 최고가가 따상까지 터치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두 기업은 시초가가 더블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시초가가 더블에서 시작된다면 따상 가격까지 터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 상장과 증시 분위기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공모주 기준에서 볼 때 일단 두 종목이 갖춘 조건은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칫국을 조금 흘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한 잔의 청약 계획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두 종목의 주당 가격으로 볼 때 수익률, 경쟁률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비례 청약의 경우 청약 한도가 낮은 해성 TPC부터 채우고 남은 자금은 모두 이삭 엔지니어링에 청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고민되는 부분은 균등 배정에 대한 청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균등 배정 물량과 증권사별 직전 청약 건수를 봤을 때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1월 솔로엠의 35,000건이 직전 청약 건수 최다치였는데 그동안의 청약 계좌 증가세를 봤을 때 3배 정도는 더 청약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균등 배정 수량은 2주에서 3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한금융투자의 균등 배정 소수점 주식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거나 경험한 바가 없어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여 10주가 아닌 20주 또는 30주 정도로 청약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복불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균등 배정 청약은 10주만 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성 TPC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청약 건수만큼 들어온다면 해성 TPC에서 한 주라도 배정받을 가능성이 약 70% 수준입니다.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인 점과 상장일 100%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70%의 확률로 11,000원의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30%의 확률로 2,000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기준을 가지고 균등 배정 청약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성 TPC에 청약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공모주 일정이 많았다면 저도 해성 TPC 청약은 패스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공모주 가뭄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2,000원 내고 뽑기 한판 해보려고 합니다. 자금에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시면 해성 TPC는 10주 청약보다는 4,000주에 맞춰 청약하는 것이 2,000원 손실 가능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저희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 오늘은 공모주 두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